자, 제 6강 일상의 문학 오늘 우정 하겠습니다. 우정, 공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언어 모두 제가 굉장히 예, 좋아하는 주제들이고 또 제 삶에 더욱 한번 새겨 넣고 싶은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수업들이 우리의 머리만 이렇게 굵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좀 어떤 수업이나 어떤 말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저희들끼리 나눌 때 대화가 울림이 있으면 어, 반드시 그 울림을 가지고 짧은 글이라도 쓰시거나 아니면 글쓰기를 특히 권합니다. 뭐 어디 올리는 글이 아니라 자기 메모식으로 이렇게 좀 써도 되고요. 그렇게 좀 쓰시면서 생각하고 삶으로 한번 실천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예, 기도하겠습니다. 인문학 공부에서는 깊은 사유도 실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으로는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제 책에 썼던 거예요. 이런 문장을 실천하는 독자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어, 삶의 도약을 이뤄내고 그다음에 사유하는 독자가 입문서를 읽으면 예,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문학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생각을 하시든 실천을 하시든 오늘 내용도 그런 마음으로 실천지향적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정. 우정은 독특한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특하냐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어, 적어도 출판계에서나 아니면 인문 쪽에서 전면에 내세워서 우정을 다루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찾아보시면 예, 걸려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대형 베스트셀러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교양서가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실 겁니다. 예. 그런데 왜 덤바의 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덤바의 수? 우리가 일생 동안 최대한 사귈 수 있는 로빈 덤바라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 어, 일생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150명입니다. 150명을 넘어가면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양반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책들은 우주에 대한 지식을 좀 강화시켜 주긴 하되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한 권을 꼽으면 오늘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 티케로의 우정에 대하여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자주 인용하게 될 아벨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이 절판이에요. 이게 아쉽습니다. 우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분히 논쟁적이고 다분히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제로 다뤘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어떤 우정의 사례로 어떤 분이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도 좀 할 겸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 유명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또는 잘 모르지만 막역했던 관계들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들을 소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 오늘도 네, 한글 파일로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모험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이제 6강의 제목을 잡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내게 유익해야 하나? 이거 잠깐 이따가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용하지 않은데 친구가 이제 만나도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도 자기의 의견을 남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가 모두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요. 그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끼리 조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도 꽤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현자들, 여러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저자들의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친구끼리 절대 조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들도 꽤 많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견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1번에서는 고대 작가 3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의견을 좀 들어볼 거고요. 2번에서는 예, 이 근대 작가죠. 그 몽테뉴가 여기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테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주제일까요? 모르겠네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3번 우정은 어떻게 깊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우정의 4가지 요소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친구는 내게 유익해야 하는가? 예, 여기서는 3권의 책을 살펴볼 텐데요. 예, 요거 잠깐 후에 요 책 소개하고 이걸로 잠깐 한 3분 토론 잠깐 저희끼리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우정에 대한 3권의 책입니다. 아주 아주 유명한 책인데 혹시 예, 뭐 우정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죠. 이 저자들이 어마무시한 이 좀 권위를 좀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런데 생각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2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준비하지 않더라도요. 다만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 우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거나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만 내면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루시스나 우정에 대하여를 물론 좀 걸리는 대목도 있긴 하겠죠. 배경이 워낙 저희 시대랑은 다르니까 하지만 잘 읽힐 겁니다. 특히 플라톤의 책들은 초기 대화편이 이 플라톤의 책들을 보통 대화편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책처럼 쓰여 있지만 플라톤의 책은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던져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죠. 그 상대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칠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보고 있으면 대화법을 배운다는 좀 책의 주제와 관계없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법을 간접적으로 배운다는 유익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쭉 드리는 까닭은 예, 플라톤의 책들은 요즘으로 치면 희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초반에 약간의 배경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의 책 중에 저희 뭐 미애님이나 성진님 저랑 같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으셨잖아요. 걔는 대화편 중에 좀 어려운 책에 속해요. 그런데 이 류시스는 더 쉽습니다. 류시스는 이제 천병의 선생님 번역본으로 사시면 류시스, 라케스, 그리고 까르미데스라는 책이 세 권이 하나의 책이 세 종이 한 권의 책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 들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홍길동, 최철수, 뭐 김보람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전부 다. 류시스와 라케스와 까르미데스가. 예.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류시스는
우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친구고요. 그다음 친구가 아니죠.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라케스는 예, 고대 장군 이름입니다. 용기 있다고 알려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루시스는 우정, 라케스는 용기, 까르미데스는 절제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틀의 책의 부제는 루시스, 라케스, 까르미데스는 우정, 용기, 절제. 그래서 우정이나 용기나 절제에 관심 있으시면 그 책 찾아 들어가서 읽으시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플라톤의 책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들은 전부 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초, 중, 후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 초기가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대화편 중에 루시스가 우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전체 다는 행복에 대한 책인데 그 중에 우정에 대한 것만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키케로의 키케로의 에세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노년에 대하여, 그다음에 우정에 대하여일 텐데 그중에 우정에 대하여라는 책들 한번 더 보셔도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정을 다룬 고대의 유명한 책들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쯤에서 어, 이 질문, 친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죠. 편하게 좀 나눠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예, 예,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까? 네, 잠깐, 예, 우리 그 스피커를 켜고 얘기 나눠보죠. 이것도 토론이 재밌으려면 입장을 좀 정하면 좋잖아요. 역할놀이 하듯이. 예, 친구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예스.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스고요. 도움이, 친구는 그럴 필요가 있나? 도움과는 무관하게 우정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노입니다. 됐죠? 한번 여쭤볼게요. 예스가 1번, 노가 2번입니다. 자, 친구는 내게 도움이 돼야 되냐? 예스 1번, 노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아하. 오, 팽팽한데요? 좋네요. 고맙습니다. 팽팽하진 않지만, 자, 도움이 돼야 된다가 네 분이시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친구는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슬쩍 한번 싸움을 한번 이렇게 유도해 볼까요? 예스 하신 분들. 지금 노 하신 분이 상철님과 지연님입니다. 그쵸? 예스 하신 분이 네 분이시고요. 이게 뭐 자기 삶이 아니라 이게 삶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또 의견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아주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해볼까요? 이게 지연 소수가, 예. 지연님 먼저? 손 드신 겁니까? 네, 네.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연님 먼저 한번 하겠다. 해주실까요? 네, 네, 주시죠. 어, 뭐, 어,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네. 유익이라는 거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났을 때 재밌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즐겁고, 그냥 그 순간. 근데 그것도 유익이라고 하면, 유익하는 게 맞겠죠. 만났는데 맨날 막 재미없고, 막 힘들고, 막 불쾌하고 뭐 이러면 이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익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유익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재미 음흠. 아니어도, 음, 뭔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된 느낌? 그 정도가 있는 친구면, 뭐 저에게 뭔가 금전적이든 뭐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만날 것 같아요. 예, 음흠. 만나요. 네네. 뭐, 이해들 되셨죠? 예, 유익이
유익은 딱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질문 만들 때 유익은 단어에 신경 쓰게 되는데 제가 유익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거잖아요. 도움이 되냐 이익이 되냐. 네. 그럼 이제 지연님은 그렇게 봤을 때 그거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반론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상철님으로 갈게요. 네. 유임 씨 맞나요? 아니에요? 아, 네, 내가 한번 네네. 해. 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어, 유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익이라는 게 도움이 되거나 이롭거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어떤 뭐 실리적으로 무슨 뭐 돈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유대감이라던가 어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홀로코스트나 이렇게 어떤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이전에 그 있었던 수용소에서 같이 있었던 동기가 같이 왔을 경우에는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이 같이 스피커 소속감, 상황이 안 뭐 좋아졌어요. 유대감. 안 들려요, 지금. 다시 들린다. 아, 잘 안 들려요? 네, 잘 들렸는데. 지진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지진 사례. 아, 네. 지진이, 심한 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어떤 소속감, 그런 집단,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집단이 있으면은, 그 회복 탄력성이나 치유가 되게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어떤 돈적인 그런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안정감을 주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주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친구는 충분히 유익하다라고 음흠. 음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아, 이 친구는 진짜 서로 너무 안 맞고 무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친구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손절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정서적인 역할로 봤을 때에도 친구는 그 자체로도 유익한데 유익한 친구는 유익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딱 꽂혔던 책 이름이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말아라. 뭐 이런 책을 제목을 보고 굉장히 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좋은 친구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친구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는요. 네. 또 있으십니까? 성진님 한 말씀 주십니까? 어, 또 예스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연님하고 의견이 사실은 비슷한데요. 네. 그 예전에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효도를 왜 하는 것 같냐? 결국에는 그게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 친구를 만난다는 거에 대한 유익감이 내가 또는 뭐 그 친구가 사실 나한테 뭐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를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유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익함이란 게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 친구로부터 얻는 게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상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한편에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친구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유익함을 조금 광범위하게 쳐다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유익함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네. 또 혹시 덧붙일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 유익함이라는 게 그냥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유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우정이 잘 형성이 되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유익한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결과론적으로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였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에게 전혀 무익한 존재다라고 했다면,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는 느낌? 반대를 생각하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 상대 내 친구에게 아무 무익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내가 뭔가 좀 아쉽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익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 친구에게 음, 그런 생각했어요. 음, 네. 미애님 한 말씀 하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저는 친구라는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뭐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제가 내린 정의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유익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아까 성진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나한테도 굉장히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명 떠오르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친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오랜 시간, 나한테도 내가 그들한테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유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친구는 유익하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 yes, no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쵸?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의도한 바이기도 하고 이 주제를 다루면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실리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당장에 이렇게 뭐 지갑 계산해가지고 당장에 나한테 뭐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구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교감, 또는 아주 즐겁게 유의를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어떤 뭐 기분 전환 이런 것들도 다 유익이라는 것에 무형적 또는 이렇게 아주 장기간에 단기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예, 친구가 폭이 되게 넓어지거나 아니면 유익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쵸? 여기서 한번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절교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있으시겠죠? 관계가 단절되었던? 야, 우리 만나지 마. 이렇게 딱 정식으로 이 연인처럼 절교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왜 멀어진 겁니까? 왜 멀어졌을까요? 그들이 실제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교감이나 아니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어 세워진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익이 안, 누렸던 것, 음, 예? 미애님 먼저 한 유익이 말씀. 안 돼서라기보다는 가치관이 안 맞아서가 더 많았어요. 가치관이 안 그건가? 맞아서. 가치관이 안 맞아서 유익이 안 됐나? 갑자기, 가치관이 안 맞,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가치관이 안 음, 맞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그건 언제 알 수 가, 있는 거죠? 음, 질문이 좀 아, 어려운데, 네, 음, 어렵죠. 근데 너무 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가치관이 안 맞거나, 뭐, 우리 흔히 이제 남녀가 헤어지면 성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친구들끼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뭐 가치관이 안 맞거나, 뭐 마음이 안 맞거나, 결이 안 맞거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맞아요. 봤을 때 우리는 친구를, 그러면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만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 가치관이 좀 다른 친구들 만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가치관이 다르지만, 예,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눌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와,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던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거 나한테 되게 유익했어 또는 만족스러웠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그럼 도대체 언제 알게 되는 걸까? 아마도 그 생각을 했던 것보다 하나라도 더 넓고 깊게 볼 때, 하나라도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정에 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발생합니다. 우정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 친구가 나와 우정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예, 유익감을 제한시켜 놓고, 예, 친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가 반대 말이 뭘까요? 이제 예, 친구를 하기로 했던 그 결정을 자기 스스로 이제 취소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는 나한테 유익하냐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의 결과에서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당장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예, 아, 10길 물속이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예, 친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예, 생각보다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사려 깊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이 친구 할지 말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예,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들여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첫 질문, 친구는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에서 만약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이 유익을 실제적인 또는 단기적인 또는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라 정서적, 하다못해 남자끼리 운동하면 이렇게 뭐 신체적인 느낌으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운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체 건강해지는 것 정도까지도 유익에 포함시키면 과연 친구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친구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거나 감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돌고 돌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감정을 조금만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 음, 우정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음,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갈등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또는 갈등은 없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갈등은 필연적인 갈등이 있고 그것은 서로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견뎌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두 관점이 있으면 당연히 갈등을 없애야 되라고 믿는 사람이 보다 자주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친구를 할지 말지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적합성이나 아니면 상호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삶의 유익을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갈등이 유익한 줄 알면 그 갈등을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 뭐 그런 목록은 끝이 없겠죠. 이 첫 번째 진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절교는 그와 나의 어떤 차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닐 수 있다. 그를 이해하려는 내 노력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우정의 끝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익하냐 유익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전혀 예,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유용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유용해야 된다.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자기 스승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예, 유용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네, 상응이야말로 우정이라고 봤어요. 아까 지연님 말씀하셨던 또 대박 선생님 말씀하셨던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응할 응자입니다. 네, 상응이야말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봤어요. 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관계면 이것이야말로 실익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우정의 요소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우리 논의 보셔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어, 와닿으면서도 좀 미흡해 보이는 게 이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쵸? 예, 경계가 흐릿해지잖아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가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아까 유익함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유익함을 넓고 깊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키케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키케로 팬입니다. 키케로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키케로는 로마의 우정론을 대표하는 자죠. 그다음에 한 철학자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책이 있는데 우정에 관한 11가지 철학적 질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제목이 또 다른 나 친구입니다. 이거 그 유명한 문구죠. 친구는 또 하나의 나다.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일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리네요.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예. 또 다른 나 쉼표 친구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레일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해 다른 사상가들의 저술에 기댄 면이 있지만 우정을 폭넓게 조망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고전적 논의가 기케로의 우정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화자가 나와서 우정을 나누는데 예, 인생에서 우정을 앗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앗아가는 꼴 아닌가? 예, 동의됩니까? 이 문장. 저는 연인이 없어서 그런지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좀 볼 텐데 우정과 그 사랑은 비슷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지금 얘기 좀 해도 좋겠네요. 사랑은 언제나, 어,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언제나 사랑은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예, 육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육체적 사랑이 있는 한, 예,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쵸? 예, 사라질 수가 없죠. 근데 우정은 육체적 사랑이 없어요. 그럼 우정은 사랑보다 이 존재해야 되는 강력한 동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읽었던 한 저 책에 따르면 사랑 사랑에 비해서 우정은 예,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종 소멸되기도 한다네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예, 뭐 만약에 되게 이렇게 우리 어제 다른 수업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고도로 발달되는 문명은 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여가 시간에야 비로소 창조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좀 나눴습니다. 예. 그 문명이 뭘까? 아주 창조적인 유희, 이것도 문명이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전혀 없는, 어디다 쓸지 모르는 진지한 학문. 사실 학문은 당장의 어떤 목표의식보다는 아주 근원적으로 파고들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학문이든 여가든 예, 생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우정도 마찬가지라는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뭐 커다란 사업하다가 커다란 빚을 지거나 그럼 당장 이번 달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면 친구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어떤 여력이 안 되죠. 그쵸? 그런 점에서 우정은 예, 문명이 탄생하는 정도의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빛나는 우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여러 문헌들이 합니다. 반면 육체적 사랑은 다르죠. 그쵸? 네, 생존이어도 그것도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과 우정을 생각할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정이 더 뛰어나냐, 사랑이 더 뛰어나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이 항목에 따라서 때로는 사랑, 때로는 우정이 승리할 겁니다. 예. 연애는요, 상대방 애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쵸? 우정의 경우에는, 연애가 애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면, 우정은 믿음, 든든한 어떤 신실한 관계와 통찰을 주고받기를 바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정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강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좀 너무 이렇게, 예, 저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우리의 삶과 정신과 마음을 더 고양시킵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겠죠?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우정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만만치 않지 않아요? 저 정말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우정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이건 분명하죠.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도 만들지만 약하게도 만듭니다. 예, 우리를 가장 추한 모습이 되게도 만들잖아요, 사랑은. 우정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차대립해 따져보면, 예, 우정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더 돕거나 빛내주거나, 이끌어주거나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더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정은 정말 과수병거 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 놓치기 쉽고 우리가 시간을 덜 투자하기 쉽고 하지만 예, 사랑 못지않게 우리 삶을 돕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라면 사랑만큼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신경 쓰며 삽니다.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뭐 옷장에 꽂혀버리면 새벽 2시까지 옷장 정리하는 게 우리잖아요. 네. 예, 뭘 찾아왔다가 못 찾으면 그거 좀 나중에 나올 때 찾아도 되는데 예, 당장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걸 찾는 또 찾아야만 되는 또 존재가 또 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은 곧잘 예,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구분 못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람과 우정에서도 그럴 여지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좀 또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인생에서 우정을 앗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앗아가는 꼴 아닌가. 이거를 그냥 나는 생각이 달라 라고 단정하기 전에 키케로가 왜 저렇게 생각할지, 우정이 왜 저 정도로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키케로는 아타락시아보다 마음의 평화와 평온한 삶, 아타락시아가 평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나오는 표현이네요. 예, 이것보다 우정을 더 우선시했대요. 예, 이것도 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케로의 우정론에서 주목할 점은 충정을 꼽습니다. 충정.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건 사실은 제 성향입니다. 충정이 우정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충정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 곁을 지켜주는 가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러면 좀 친구로서 예, 조금은 아쉬운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제가 넘어갈 텐데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늘 결과에서 한번 다룰 겁니다. 우정의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제가 충정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결론. 첫 번째 이야기에서 결론으로 이제 갈 텐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너무나 가슴을 쳤던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벨 보나르라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요 얘기를 한번 지연님 읽어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네. 흔히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습관이나 동맹이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남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인간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에고이스트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에고이즘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워낙 핵심만 추려낸 문장이어서 네, 이렇게 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두 개인데 습관과 동맹입니다. 습관과 동맹. 예. 사실 우리가 우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죠. 이 말도 와닿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남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예, 심지어 남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쵸.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예, 관조하는 자아가 발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잘 구별 못하죠. 예,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성의, 이성의 최대, 예, 장점, 이성이 제일 잘하는 2가지 기능. 하나가 자기 합리화였죠. 다른 하나가 그 합리화한 것을 가지고 남들을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성이 제일 잘하는 거라는데 사실 그래서 이 웬만한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굉장한 교양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에고이즘, 이기심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한대요. 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가 습관과 동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습관, 동맹.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동맹이거나 습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동맹은 금방 이해되죠? 그쵸? 네, 우리 아까 제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한껏 옹호했지만 사실 유익이 끊어졌을 때 관계를 이제 단절시켜 버리는 것은 동맹과 똑같은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끊을 때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우정을 빙자한 네, 사실 제가 이 유익은 우리가 좀 범위를 넓게 잡았지 않습니까? 정서적 교감까지 넓게 잡더라도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끊어버리는 것은 예, 사실은 우정에서 이렇게 고양된 의식이 고양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우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좀 빨리 단절하는 것은. 네, 그래서 동맹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습관의 결과는 어때요? 습관의 결과. 동맹의 결과 산물이다는 금방 이해되실 테고 습관의 산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정의 대부분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듯 말 듯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감이 오신 분 계십니까? 어릴 적 친구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어릴 적 친구여서 그냥 계속 친구인 거. 아, 네네네. 습관의 산물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군요. 어릴 적 친구. 네. 자, 우리 그리고 또 결혼하고, 네, 지은님 먼저 말씀하셔요. 네. 아니. 저도 아니, 말씀하셔요. 반대로 저는 나이 들었을 때 그냥 네네. 습관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게 우정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걸로도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다 포함되고요. 보다 폭넓게 내가 어떤 사람과 우정을 맺고 싶은지에 대한 뭐 생각이나 우정이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우연히 맺어진 인연들을 뜻하는 워딩이 이 작가의 습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연히 가까워진 친구가 있죠. 우리들 중에 우연히 가까운 친구. 그쵸? 근데 결혼은요, 습관의 사슬이 없어요. 결혼은. 이게 또 결혼과 우정이 다른 점이에요. 이를테면, 결혼은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서 살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묘합니다, 진짜. 예. 친구는 우연히 가까워진 친구가 있는 거죠. 물론 결혼도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친구보다 훨씬 더 검증의 단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그쵸? 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조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은. 근데 친구는 그거보다 훨씬 느슨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연에 가까운 이 친구들의 존재를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는 생각하지 않음 또는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임 그 모든 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살아왔던 대로의 방식, 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이 친구는 습관의 느슨한 사슬에 연결되어 있고요. 예, 동맹으로 맺어진 이들은 이해의 가다란 밧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팽팽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언제나 끊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친구는 모두 아니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참된 우정, 이거 제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용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고나의 얘기입니다. 네, 참된 우정만큼은 언제나 필연적인 동시에 이 필연적이에요. 이런 우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몽테뉴의 말 맞다나 네, 그 교양이는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에 몽테뉴 얘기를 제가 좀 썼는데 예, 거기에 그 라 보에시라는 몽테뉴의 친구와 몽테뉴가 절친이잖아요. 라 보에시가 죽어서 이 몽테뉴가 매우 슬퍼하는데 그들이 왜 친구가 되었냐라는 말에 우연인 듯 필연인 듯 헷갈리는 말을 해요. 그가 거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이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가 거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우연처럼 표현이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만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영혼의 어떤 결속을 말하고 있는 필연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저와 절친한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면 그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모든 만남은 우연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와 깊은 교감을 나눈 데에는 뭐 금방 이야기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며칠 생각해 보면 아주 강렬하게 동화되거나 교감하거나 서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필연적인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이해에 구속되어서 이해가 있으면 연결되고 이해가 없으면 끊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란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우정의 시작 이 지금 챕터의 주제가 친구를 내게 유익해야 되는가? 주제가 우정의 시작이잖아요. 우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정은 예, 결국은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절대적으로 땡땡하고 땡땡하는 일이다. 예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땡땡하고 땡땡.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씀하셔도 되고. 앞에는 뭔가요? 우정이랑 뭐를 이해하고 해요? 뭘까요? 먼저 할 건가요? 네, 할 건데 뭘까요?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는 정말 우리 출발이 우리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인데 예, 상대방을 이해하고가 조금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이해 또는 상대방만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 이래 가지고 표현을 하고 하겠습니다. 상대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환대하고 신뢰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예, 그럼 사랑과는 뭐가 다르죠? 이 우정을 이렇게 정의내려 버리면 사랑과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의 사실 사랑과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뭐가 더해집니까? 육체적 관계가 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에로틱한 우정입니다. 이렇게 첫 질문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이게 핵심이 되겠죠. 좀 다시 좀 지우죠. 뭐 제 얘기인 듯 말했지만 다 저도 어디서
배워온 것들이고요. 예, 그러면 친구는 내게 유익해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유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비결이고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지행하는 비결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결국 친구는 우리의 의식과 함께 성장할 겁니다. 친구의 개념이, 친구의 범위가.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친구들을. 네. 아까 규림 씨가 얘기했던 그 책 제목이라고 했나? 그게 뭐였죠? 그 사람을, 예, 내 방안으로 아무나 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들은. 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네, 작가가 인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시대가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그냥 세상에 고귀한 인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보통의 인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졸렬한 인격이 더 많습니까? 제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 따져볼 수는 없지만, 고귀한 인격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쵸? 한 20% 고귀한 인격. 그러니까 좀 이타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인격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 반은 이제 보통 인격일 테고 또 한 30%는 또 이게 남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렇게 살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인문학 공부하는 목적은 고귀한 길을 걷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도 훨씬 더 고귀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 내가 편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가 이익 보는 메시지는 일단은 고귀한 메시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책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기심에 기대어서 말하는 에세이들, 특히 에세이집이 그래요. 에세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은 좀 덜 읽어야죠, 뭐.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봅니다. 음. 그러면 뭐, 사실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가려서 받아야 되고요. 감당이 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예, 적당하게 자기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테스트한다고 치면 사실은 그 테스트가 자기 유혹이 되어서 유혹에 홀랑 넘어갈 겁니다. 그 어떤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한테는 테스트가 되어서 그가 더 단련되고요.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한테는 유혹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제 예, 그 추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 표현이 이해되셨습니까? 애니님?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게 뭐 괜찮은 맛있는 어떤 디저트? 하지만 몸에 매우 안 좋은. 그쵸. 이걸 내놓으면 누구를 홀랑 먹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한번 먹으면 또 그 단맛에 더 다음 디저트에 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이겨내면 다음 선택에 더 에너지를 얻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그 선택만으로 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걸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면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다 있는데 누가 이기냐?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먹이를 좀 더 주고 있는 쪽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따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좀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이 사실 우정이나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상대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상대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환대하고 신뢰하는 일이 내가 상대한테는 더 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덜 해요. 예를 네, 들면.
그럴 수 남녀 있죠. 간에도 더 얼마든지. 사랑하는 네. 경우가 있고 덜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저희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 교과서에서는 아마 하는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사랑받는 게 행복해요. 그쵸? 예, 근데 그것도 우리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성자는 사랑하는 거를 더 행복하게 느낄까요? 사랑받는 걸 더 행복하게 느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에 더 행복을 느끼겠죠? 당연히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없으니. 근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엄마는, 어떻게, 엄마 우리 알 수 있지 않나요? 엄마는 확실히, 그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이제 자기 소유의 눈을 뜬 한 4살, 5살 정도 된 아이가, 예, 주는 걸 행복하게 느낄까요? 지가 차지하는 걸 행복하게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의식에 달려있는 문제일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예, 깨달을 때까지는 이기적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예, 깨침이 좀 더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신뢰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상대가 신뢰할 만하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그쵸? 그게 핵심이 아니라 신뢰성이 더 핵심이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뢰성 때문에 그것은 우정도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가 분명히 뭔가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일 텐데, 예, 우리가 먼저 환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이런 비유를 하고 마치고 싶네요. 음,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예, 회사에서 돈을 받은 만큼 일해야 돼요? 아니면 받을 만큼 일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한테 돈 주는 만큼 일해야 돼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일해서, 예, 예,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손해보면서 일해야 돼요? 어느 쪽이, 정반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표와 신입사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면. 근데 저는 이게, 제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생에 딱 한 번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미친 듯이 일하는 것. 그건 딱 1년이에요. 예. 어차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좀 그러네요. 어, 내가 일하면 회사가 인정해주고, 난 또 거기서 또 내가 어떤 말만큼을 또 하는데, 이게 계속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더 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한테도 유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좀 떠오르네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신뢰와 우정도 마치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 선수가 눈치 보면서, 남들 뛰는 만큼만 뛰어야 됩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됩니까? 만약에 뛰는 만큼만 뛴다고 생각하면 박지성만큼 바보가 없죠. 박지성이 그렇게 많이 뛴다면서요. 예. 근데 남들보다 죽도록 뛰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 신뢰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신뢰 얘기 나눴을 때, 예,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평균적인 유익을 준다는 얘기를, 네,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자, 쉬었다가 4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럴 때마다 언제나 10분보다 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들지만, 이거는 아마 진행하는 자와 수강하시는 분의 너무 다르겠죠? 4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49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9분 됐네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문학 책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쪽 책 보면 왜 뇌과학 쪽 얘기도 좀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뇌를 보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코언이라는 임상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람 뇌를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뇌 사진을 찍는데 이제 쥐를 데리고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이 크게 가지 않는 이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실험도 또 합니다. 예, 그랬더니 뭐 이 좀 실험을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 혼자 충격을 감당할 때랑 낯선 이의 손을 잡을 때 전기 충격을 받을 때랑 이게 예, 안정도나 심박수에서 생리적인 흥분과 심박수에서 차이를 좀 보였던 겁니다. 혼자서 이게 충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없습니다라는 거 X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조건 반사가 되게끔 실험을 설정해서 이제 친구랑 함께 있는 경우 혼자 있는 경우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친구랑 함께 있을 때에 당연히 심리적 흥분과 심박수가 더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는 이 과학의 특징이잖아요. 과학이 예,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결과가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만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저의 믿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것들도 전혀 안 믿어지시면 그 우정에 대한 뇌과학자가 쓴 책 보시면 이제 또 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자, 저는 계속 좀 그래서 인문적으로 좀 더 접근할 텐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친구 사이에 조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 1번. 안 해야 된다. 2번. 뭐 좀 의견 좀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해야 된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2번. 다 1번, 2번도 있으시네요. 그죠? 미애님은 고민 중? 네, 고민 중. 네. 음, 그리고 발타자르 그라시안부터 시작해서 데일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예, 조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한 20년 고민한 것 같아요. 20년. 물론 20년 내내 고민하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지금 네 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 인생의 네 분이신데 그 중에 가장 그 영향력이 크신 한 분은 피드백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맞나라는 것도 예, 그분의 영향력이나 그분의 리더십을 생각하거나 그분의 스승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피드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엄청 고민을 예, 그 화두가 올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서야 제가 좀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사실 그쵸?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몽테뉴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몽테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약간 비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받지 말아야 돼, 아니,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해야 되고요. 기꺼이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관건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나눌 때 친구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감을 원하냐? 아니면 조언을 원하냐? 를 파악해서 그가 공감을 원하면 공감을 주고 조언을 원하면 조언을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인생 철학으로 나는 피드백을 줘야 돼라고 생각하거나 피드백은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좀 나눠보면 분명히 어떤 공간보다 정서적인 공간보다 진실한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봤을 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정말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상대에 따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보다 보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 관계 중에 조언이 허용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조언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몽테뉴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몽테뉴 일화가 웃긴데, 사례가 웃긴데, 제가 아들이에요. 한 15살 정도 된 아들이라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40살인데, 지난달에 보아하니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니, 약간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보기에.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요즘에 돈 얼마 버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 쓰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다음 달에는 한 20%좀 더 벌으셔야 되겠다라고 조언하는 게 몽테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 사실 맞더라도 이게 부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몽테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인끼리도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도.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요. 그냥 막 또 연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다음에 우리 뭐 우리 예전에 그 중세 사회 때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군주제를 했으니까요. 그 임금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군신 관계, 그리고 우정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이 5가지만 따져보자고요. 부부 관계는 아닌 거죠. 아, 부부 관계 있죠. 연인 관계, 부부 관계인데. 연인을 합쳐서 부부 관계로 네, 하는 거 같은 좀 거예요? 뭐 나눠보죠, 뭐 그러면 나눠보죠. 6개가 되네요. 예. 한번 써보셔요. 가장 조언이 불필요한 관계가 뭘지 한번 써보셔요. 뭐예요? 뭐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 3대 3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네. 그 부모 자식 관계. 그 자식이 부모한테 조언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지 않나 싶고요. 부부 관계, 연인 관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제자가 스승한테 충고하는 거. 음, 와, 저는 정말 제 음. 유jo현 교수님이나 제 스승한테 충고한다는 건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요. 예. 그럼 뭐 남았죠? 군신? 음. 군신은 친하게 은경한테 충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아니, 합니다. 충고를. 네, 그런 아예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감이라고 했나? 아, 예. 네네. 언론의 기능이 있죠. 조선 시대에도 사헌부와 사관원이 네, 사감원이요. 그 역할을 맡죠. 사헌부와 사관원. 지금으로 치면 검찰과 언론입니다. 두 개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간자가
간하다 간자입니다. 진실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몽테뉴 물론 이게 조선시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부모와 비교하는데, 예, 조언이 유일하게 필요한 관계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몽테뉴는. 네. 뭐, 나이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 예외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자식이 나이가 맞습니다. 많, 예, 물론입니다. 예. 네네. 네. 연세가 많아지면 사실은, 예, 그 전통적인 부모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자녀가 부모죠. 예, 예. 자녀가 부모가 되죠. 어른이 아이가 되고, 그쵸? 예, 특히 이제 병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아마 발달 심리학 같은 거 찾아보시면 유아적 심리 상태로 돌아가는 그 나이가 때가 있을 텐데 그 나이를 넘어가면 사실은 뒤바뀌죠. 예, 그럼 오히려 예, 부모가 자식한테 충고를 하면 안 되죠. 양육의 역할을 자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마 그런 질문들 해주신 것 같고요, 상철님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면 예, 우정과 사랑의 차이가 이 조언이라는 키워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몽테뉴는. 네, 그래서 예, 이 필요 없는 얘기 제가 썼네요. 이게 제 글을 좀 쪼개서 준비한 거라. 예, 수상록에는 네, 몽테뉴도 상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게는 이제 우정이란 이익이나 필요가 아니라 예, 자연스러운 관계였는데요. 몽테뉴는 친구 관계는 부모나 형제자매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진실한 충고가 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우정의 1차적인 봉사 가운데 하나는 잘못을 나무라고 바로잡는 일인데 이것은 부친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몽테뉴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마음속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사례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요즘에 밥벌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자녀에게 15살 난 자녀에게 아버지의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으면 그 책임감을 아들이 감당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네, 당연히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연인한테도 말 못했지만 친구랑 다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는 우리의 입이 싸서가 아니라 친구가 그 의직한 관계를 견뎌주는 유일한 예, 관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이걸 그래도 몽테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몽테뉴의 우정관과 한번 대비해서 몽테뉴도 틀리고 저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고 저는 조언할 때 이 조언을 함부로 했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언제나 조언을 할 때 세 가지 조건을 통과했을 때만 조언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정의 얘기여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싶기도 한데 예, 첫 번째는 네, 조언을 하는데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조언을 해야 된다가 동의되더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언의 기술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조언의 기술로 제가 뭐 아주 기초적인 거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그 친구만 빼고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친구만 모르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해야죠. 예. 사실 친구라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쵸?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내 친구만 모르고 있을 때 이때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을 받고 친구가 죽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저는 언제나 이 말할 때 죽지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피드백 받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기운이나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사실 형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매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진실을 알게 되면 진실은 무섭잖아요. 예. 어떤 말과 상황에 다르냐 이 얘기예요. 형식의 문제죠.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피드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킬까 봐 못해요. 근데 사랑하면 예, 견뎌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예 피드백 하지 마셔요. 깨집니다. 관계가. 저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막 피드백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녀를 무진장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드백하는 그 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두렵죠. 예, 뭐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섬세한 예, 노력은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안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반면 깊이 있는 우정으로 가기는 한계가 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어,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좀 아프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또 존재로 점점점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옛날에 안 받았다고 해서 또 지금 난 안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쵸? 오늘의 그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의 그로. 예. 우리는 언제나 달라지는 존재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어쨌든 네, 몽테뉴가 그 인문주의자를 꼽으면 몽테뉴가 최고의 인문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그 양반은 우정의 중요한 요소로 조언을 꼽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럼 우정은 어떻게 틀리니까 또 틀렸네요. 세 번째, 우정은 어떻게 깊어지는가? 우정으로 가는, 깊은 우정으로 가는 네 개의 가치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묵직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려고요. 우정은 결국은 가장 힘들 때, 뭐 되게 서로 즐겁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음, 동맹의, 아주 좋은 동맹처럼 유익을 주고받고 그럴 때는 우정이 흔들리지 않죠. 우정이 언제 흔들립니까? 한쪽이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마냥 즐겁지 않거나, 또는 갈등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 우정이 한번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전히, 예, 지금까지처럼 내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예, 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에서 가장 묵직한 주제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충정입니다. 충정. 충정. 충성스럽고 참된 친분, 충정입니다. 어려울 때도 변함이 없는가라는 얘기죠. 충정은 바로 곤란할 때 친구 곁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에 휘둘리는 존재 관계라면 동맹인 것이 되고요. 네. 이첫 번째, 충정이 우리의 우정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주는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친구가 친구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보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본성을 좀 이겨내고 있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그럴 때 있어주고 싶으면 사실 최상인데, 우리가 또 안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노력해서 충정을 지켜가려는 노력은 고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힘들 때 진정으로 눈물 흘려주면 최상의 우정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도 제가 정신없이 멍하게 있다가 수업에 들어왔는데 오늘 수업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인가요? 제가 우정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저의 지난 우정 한 10명 꼽으면 떠오르는 친구 나이가 다 동갑은 또 아니에요. 그쵸? 우정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어요. 봤더니 갑자기 제가 소식 받고 지금 병원 가는 중이라고. 예. 어, 동생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43대, 42이네요, 42.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이제, 동생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직장 직원이 연락도 안 돼서 가봤대요, 집으로. 근데 침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동생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알고.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는데, 와, 아직 경찰이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를 안 받았대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은 이제 받았고 엄마한테는 처음에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네,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바로 벌어졌는데 제가 이거 정말 고민되었어요. 이걸 제가 수업을 취소하고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려면 끝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끝나고 가면 단위시장이 대구에 있는 병원이라 한 2시, 3시에 도착하면 이게 또 사실 조금 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을 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웬만하면 힘들 때는 지켜주는 것이 친구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거기에서는 우리의 컨디션이나 이익이 좀 덜 생각나는 어떤 우정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저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내일 같이 갈 만한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일 9시에 끝난대요. 무슨 일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저녁에 끝나고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게 또, 물론 그러면 12시 넘어 도착할 텐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상갓집 분위기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둘째 날은 더, 예, 바로 다음날 발인이니까 조금 덜 패가 아닐까 싶어서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제 지인이 3명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한 달 사이에. 예, 그래서 참, 와, 이럴 때도 있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정. 마음의 중심이 예, 친구를 향하는가입니다. 그쵸? 예, 충자가 교묘한 단어잖아요. 충자. 충자 한자로 한번 써보셔요. 다 쓰실 텐데. 그쵸? 예,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중심. 충자가. 마음 신자의 가운데 중자잖아요. 예, 너무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충.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묻는 것 같은 한자어입니다. 네, 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상응도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전 이걸 먼저 꼽고 싶습니다. 되게 마음이 잘 맞아요. 상응. 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이 상응인데, 아무리 상응이라고 해도 나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면 이건 친구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 진솔함은 이것도 정말 빼기 힘든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진솔한가? 예. 꾸밈과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해야지요. 그 속마음과 다른 말로 친구를 대한다면 진솔함이 아닌 것인데, 예. 진솔한 의사소통이야말로 친구의 우정을 더 깊게 갖고 가는, 또 오래 이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면, 그거는 바로 친구와의 우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돼서 끊어지는 경우도 꽤 많죠. 네. 근데 그런 관계에서는
왜 깨어지는, 자기 마음이 깨어진 그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도 상대도 아무런 타격이 없으면, 야, 그건 정말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친구 관계가 끊어지면 타격을 좀 받아야죠. 슬프기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아무런 타격이 없으면 사실은 우정이 아니라 동맹이거나 습관이었음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충정은 행동으로 완성되고 진솔함은 대화로 빚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적어봤네요. 세 번째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 하면 떠오르는 상응입니다. 서로 잘 통하는 거죠. 상대를 잘 알고 마음이 잘 통하여서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도가 높은 관계가 상응이죠. 네. 네. 친구는 우리가 보통 친구의 좀 순도를 좀 낮추면 충정 빼버리고요. 진솔함과 상응만으로도 되어도 좀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친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진솔함과 상응 정도만 있어도. 네. 마지막은요. 이게 친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좀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충정이든 진솔이든 상응이든.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배려라고 썼어요. 배려. 네. 관심을 갖고 충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저런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런 행위가 바로 배려입니다. 이 세 요소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정도 삶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가지 가치가 소소하게 일상에서 좀 드러나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한 좋은 책 읽고 나면 사랑이 정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동사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랑은 동사다. 언제나 동사여야 하죠. 그래서 뭐 우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앞선 가치들을 이제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배려가 되겠죠. 아주 예, 소소하더라도 말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네 가지 가치, 충정, 진솔, 상응, 그 다음에 배려.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1교시 때 우리가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수는 습관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동맹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게 되려면 우리가 좀 자각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친구들을 한번 가장 친한 친구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한번 써보셔요. 옆에다가 이렇게 쭉 써보셔요. 예, 세로축에다가. 그리고 가로축에다가 충정, 진솔, 상응, 그리고 배려 한번 써보셔요. 네. 그리고 각각 10점 만점에 점수를 한번 줘보셔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는 절친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베스트 프렌드일 확률이 높은데 그들에게 더 의식적으로 좀 관심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요. 배려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 네. 이 소홀해지기 쉽고 후차적이 되기 쉬운 이 우정 문제를 좀 잘 갖고 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아주 서로 간에 신뢰가 깊으면 연락 자주 안 해도 굳건하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친하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만남은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마냥 미뤄지기 십상인데 예,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누구를 자주 만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한번 점수를 매기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좀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친구들이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세 개 항목은 좀 높은데 한 개가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노력하자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진솔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우리가 먼저 또 진솔하게 내 고민 털어놓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높여보는 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시애틀 갔을 때, 포틀랜드라는 시애틀 밑에 있습니다. 그쵸? 워싱턴주에. 예, 포틀랜드에 갔을 때, 한 포케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흑인 아메리칸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죠. 같이 밥 먹다가 말이 터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갑자기 우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정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 표가 어디 갔지? 아하. 제가 표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표 네 가지 딱 찍고 친구 적고 점수 매겨보는 거.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예, 예, 이걸 그때 제가 막 그리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 표를. 그때 그걸 이제 7년 후에 7년 동안 내내 그거를 자기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친구의 가치를 아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우정의 가치를. 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한번 보셔요. 왜 다 중요하냐면 충정만 중요하게 여기면 이건 친구 아니에요. 분신에 가까워지죠. 그쵸? 배려와 상응 없이 진솔만 남으면 이건 법정처럼 차가운 관계가 되겠죠. 맨날 피드백만 날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응만으로는 함께 있을 때만 즐겁지 떨어져 있으면 신뢰가 안 가고 지속하기 어렵죠. 예. 상응이나 진솔함이 없이 배려만 남으면 친구가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 되고 말죠. 사실 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글을 쓰다 보니 이게 제가 쓴 글인데요. 예, 마음이 통하는 친실한 친구에게 배려와 충정을 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잠재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예, 배려하며 살고 싶어졌어요. 배려가 이제 친절이나 배려.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썼는데 법정 스님이 가장 강조했던 가치가 친절이잖아요. 친절. 예. 온갖 것들과의 인연을 맺게 해주는 어떤 접촉점에서 발휘되는 가치가 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썼던 단어고요. 네. 그렇게 배려하다 보면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테고, 가까워지다 보면 허물이 보이겠지만,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충고하는 진솔한 용기를 발휘한다면, 신뢰가 쌓여가겠죠. 네. 그러다가 신뢰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충정을 다하는 삶. 이런 모습이 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럼 잠깐 줄수 5개, 칸수 5개, 빰. 이렇게 해서 내 친구. 홍길동, 네, 김창수, 네, 정약용, 뭐 이렇게 쓰고, 네, 충정, 블라블라 쓰고, 여기를 나눠요. 제가 지금 안 보니까 못하겠다.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대각선으로 나누어요. 얘들을. 이게 아니구나. C구나. 여기 나왔네요. 야, 아니,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빨리빨리 제가 못하네요. 이건가요? 아무튼, 이게 대각선을 다 나눠요, 얘를. 왜냐하면, 한쪽은 내가 하는 거, 한쪽은 걔가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줌 오줌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점수 매겨 보시면, 예, 이게 당연히 이 거부감을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목적이 숭고합니다. 우리 거부감이 아니라 원래 거부감이 지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그런 저울질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내가 더 관심을 주어야 될 친구들, 또 나한테 정말 우리가 이미 나한테 엄청 잘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좀, 예, 좀 눈에 그 뭐냐, 좀 지각해서 그들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인문학자가 있는데, 예, 존경에 맞지 않는데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마사 누스바움. 마사 누스바움이란 인간성 수업을 쓴 저자인데, 그 양반이 나이듦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죠. 예, 그 나이듦에 대한 책에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갈 때 우리를 가장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정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건강은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점점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우정을 갖고 가보자는 뜻에서 준비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깐 뭐 소감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준비했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우정은, 뭐 한마디로 제가 계속 의식 얘기하고 있는데, 예, 교양을 좀 갖추어야 우정이 잘 맺어진대요. 그 의식을 좀 높여야지 우정이 맺어질 수 있대요. 예, 제가 그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나중에 텍스트로 공유해 드릴게요. 왜 그러하냐면, 예, 음, 우정은 자기가 택한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내면 세계가 없으면 움틀 수 없다가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초월할 수 있다. 그는 자유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 심한 걱정이나 괴로움으로 버틸 수 없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와 같은 비탄을 맛보았던 선배 작가들 또는 선배 위인들, 선배 역사 속의 인물들의 말 한마디를 상기하는 것으로 힘을 얻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문제와 비탄을 딛고 넘어서서 하마터면 자신을 괴롭히거나 공경에 빠뜨렸을 그 일로 허허 웃고 넘어간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흉금을 털어놓고, 예,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말한 것 같은 심정으로 헤어진다.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표현을 다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자신의 문제를 말한 것 같은 심정으로 헤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시시콜콜하게 막 하소연하지 않고, 예, 마치 자기 문제를, 예,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 상대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객관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신세 타령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꺼낼 때에도 신세 타령이 아니라 하나의 아젠다로 삼기 위해서 꺼내는 거죠. 예, 이런 경지가 되려면 예, 교양이나 의식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우정을 잘 만들어 간다네요. 이건 좀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예, 마치 부자가 더 고상한 취미를 갖는 것처럼, 예, 약간,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저자가 좀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문명 얘기도 초반에 꺼낸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탄이나 어떤 고통이나 인생의 고난사까지도, 예,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평화로운 관측소에서 내려다보면서 대화를 나눈대요. 이거 정말 그러면 우정이라는 가치가 우리 자신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요즘 뭐 그렇게 유행하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회복 탄력성이든 아니면 자기를 관조하는 버텨내는 마음의 연금술이든 이런 걸 갖출수록 우정도 더 잘 맺어진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채팅을 못 보고 있었네요. 네. 이제 처음 봤습니다. 우정에 대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김민우 어색 김민우 아시죠? 휴식 같은 친구의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의 김민우가 부른 노래 하나가 있죠. 휴식 같은 친구.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 가사가. 네.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셔요. 네. 휴식 같은 친구. 네.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35분에는 마칩시다.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감하고 마지막 주에 언어 하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참고한 도서는 요 책입니다. 또 다른 친구, 우정. 예. 또 다른 친구, 죄송합니다. 또 다른 제목이 엉망이네요. 또 다른 나 친구. 근데 막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문학 책이어서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예, 막 실제적이고 그러진 않은 책이어서. 네. 근데 우정에 대한 인문적인 생각들 할 수 있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저는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네, 네, 마치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죠. 4월 20일 날 저희 그 말이 안 떠오르네. 우리 똥파티. 똥파티 하기로 했습니다. 4월 22일 날. 다음 주는 한 주 쉬어 가겠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감으로 님 혹시 네, 뵐게요. 쫑파티 있잖아요. 쫑파티 혹시 한 주만 밀라도 돼요? 그날 제가 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구미에서 오느라고 혹시 29일도 가능하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다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날 안 되는데 안 되네요. 제가 그 4월 1일 날 있는 온라인 세미나가 그날 또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가. 그럼 더 늦출까요? 네. 제가 따로 그 겐톡 드릴게요. 네, 한번 저희 한번 맞춰봅시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난 22일인데,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교임 시간 나눠서 혹시 몇 개 일정 올려보고 다 혹시 바뀔 수 있으면 바꿔보는 것도 한번 노력해보죠. 네. 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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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